자,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지난 시간에 이제 객체 개념 우리가 다뤘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객체 일종인 배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건데, 그러니까 배열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 그러면 이제 데이터도 종류마다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데이터에는 뭐 숫자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형이 있고, 뭐 논리형이 있죠. 논리형이라면 이제 true, false가 있습니다. true, false.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변수에다가 관리를 하게 되면, 변수는 이 데이터를 몇 개밖에 못 담아요? 변수는 값을 뭐죠? 오직 하나밖에 담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수라는 거는 값을 하나밖에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배열입니다. 배열. 여러분들이 배열을 이용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다. 뭐 데이터 구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배열은 다양한, 얘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다양한 데이터 타입의 요소를 담을 수 있는 데이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객체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배열도 결국엔 객체긴 한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배열을 다뤄야 되냐? 배열을 다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다 해봅시다. 여러분, 나는 데이터를 담는데 뭐 사과, 바나나, 딸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은 문장이란 말이에요. 문장. 근데 내가 이런 데이터를 다루고 싶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세 개의 데이터를 변수로 다룰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변수로 다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여러 개 다루려면, 변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let a 뭐 프로시라 할 거야. 프로시라 하지 말고 뭐 a1, 그죠? a1에 뭐 사과 넣고, 그죠? 그 다음에 뭐 a2에 바나나 넣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번거롭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배열 선언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let 과일을 할게요. 과일. 네, 과일을 하겠습니다. 과일이라는 변수를 쓸 건데, 자, 그 다음에 대괄호 쓴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과, 그 다음에 바나나, 뭐 딸기. 자,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넣은 거는 사과, 바나나, 딸기는 뭐죠? 데이터 타입이 얘네들은 문장이란 말이에요. 문장.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루고 싶다? 이런 것도 가능하긴 해요. 뭐 사과,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숫자 1, 2, 3, 그 다음에 true, false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이거는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비효율적인 방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지만 보통 그 배열에서 자바스크립트 배열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하나의 일관적인 데이터를 다뤄요. 그러니까 문장이면 문장만 다루는 거고, 숫자면 숫자만 다루는 거고, true, false면 true, false만 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거고, 그 밖에 복잡한 데이터는 뭘로 하냐면 보통 객체를 이용해서 다루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배열로 했을 때 이 사과가 어떤 걸 의미하고 1, 2, 3이 뭘 의미하고 true, false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사과인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값이 사과인 건 알겠는데 사과를 통해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알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객체를 사용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다. 나는 어쨌든 과일이라는 집합, 과일은 하나의 일관적인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일이라는 집합으로 데이터를 다루고 싶다. 그럼 그때는 배열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열을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배열 선언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자, 제가 과일 1이라고 써볼게요. 과일 1. 그 다음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여기다가 new array. 자, 이게 바로 객체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객체 생성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제 new array.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만 보통 이 방법은 잘 안 써요. 이 방법은 잘 안 씁니다. 이렇게도 할 수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이 방법을 쓰지 요거를 잘 쓰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얘도 뭐다? 배열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new가 뭐냐면 객체를 생성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열 객체를 만들겠다. new가 무조건 객체 생성입니다. 객체 생성. 지난 시간에 이제 객체 만들 때도 new person 뭐 이런 식으로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배열을 여러분들이 선언하게 되면 배열을 얘는 그냥 이제 주석만 걸게요. 배열을 이런 식으로 선언하게 되면 배열은 내부적으로 뭘 갖냐면 배열은 내부적으로 인덱스라는 라벨을 갖는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서 라벨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여러분들 옛날 어렸을 때 뭐 필통에다가 여러분들 이름 붙이고 그런 거 해본 적 있죠? 그죠? 뭐 그잖아요. 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볼펜에다가 여러분들 뭐 라벨지 붙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얘는 내부적으로 인덱스라는 라벨을 붙게 되는데 그러면 얘는 인덱스 번호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배열은 인덱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얘는 내부적으로 몇 번째냐면 0번째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는 1번째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딸기는 2번째 데이터입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덱스다. 인덱스다. 자, 그래서 왜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되고 뭐 그걸 굳이 궁금해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0번째냐? 우리가 보통 숫자를 셀 때는 1번, 2번, 3번 순으로 세지만 왜 얘가 0번째부터 세냐? 컴퓨터는 0을 첫 번째로 셉니다. 무조건. 컴퓨터는 0번째를 첫 번째로 세기 때문에 얘가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요 배열이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되면 어디서 많이 헷갈리냐면 얘가 몇 번째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첫 번째라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몇 번째 인덱스죠 하면 0번째 인덱스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변은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과일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프루트로 바꿀게요. 조금 프루츠죠. 그리고 배열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이거 배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배열명은 정확하게 복수로 지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단수, 복수, 단복수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단수면 단수. 그러니까 단수 같은 경우는 배열이 아니라 변수명에 적합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데이터를 여러 개 관리한다? 그럼 복수로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자, 그러면 나는 뭐 하고 싶다? 사과를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출력하냐? 0번째로 접근해서 출력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과가 출력이 되겠죠. 이쪽에 보이시나요? 사과 출력되는 거. 그렇죠? 내가 만약에 1번째 바나나에 접근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1번째로 접근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2번째 데이터로 접근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2번째라고 쓰면 된다. 이때는 딸기가 출력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를 3번째라고 딱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에러 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오류나진 않지만 undefined에 나온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썼을 때 에러 나거든요. 지금 세 번째라는 녀석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 안에서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써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배열은 아까 말씀드렸죠? 배열은 공통적인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객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특정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수예요. 내가 철수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담아야 돼요. 그러면 철수라는 거는 하나의 집합체가 아니잖아요. 뭐 키도 있고 철수의 이름도 있고 철수의 키, 철수가 좋아하는 음식, 철수의 뭐 가족 이름 뭐 이런 것들, 그죠? 하나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객체를 사용하는 게 맞고 그냥 공통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배열을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배열의 요소값에 자, 이런 걸 요소값이라는데 접근할 때는 각각의 뭐다? 각각 요소의 인덱스로 접근하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사과라는 배열을 만들었는데 하나만 더 써볼게요. 콘솔 로그에서 여기다가 얘는 숫자 배열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숫자 배열. 자, 숫자 배열은 제가 여기다가 let numbers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10, 20, 30, 40, 50 정도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뭐든지 뭔가를 배웠으면 사용 방법을 익혀야겠죠. 배열 사용법.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배열의 길이를 알아내는 게 있습니다. 배열의 길이. 자, 그러면 배열의 길이를 알아낼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랭스예요. 랭스. 자, 랭스 뜻이 뭐죠? 길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콘솔 로그에서 자, 템플릿 리턴 문법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a 넘버스의 배열의 길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달러 중괄호 그 다음에 넘버스 여기다가 점 랭스 쓰게 되면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니까 얘는 5를 반환합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랭스는 뭐다? 랭스는 배열의 길이를 반환한다. 리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실행된 결과가 온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배열의 데이터 추가는 뭘까요? 배열의 데이터 추가.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10, 20, 30, 40인데 어떤 값을 추가해 볼 거냐면 60이라는 걸 추가해 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푸시입니다. 푸시. 푸시라고 쓰시고 소괄호 여기다가 뭐 쓰냐? 밸류를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건데 자, 한번 해볼게요. 넘버스에 그 다음에 푸시 그 다음에 여기다가 60 이렇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썼을 때 얘는 10 앞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50 뒤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출력해보면 알겠죠? 콘솔 로그에서 넘버스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얘는 요렇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6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시 해가지고 데이터를 추가를 하게 되면 그 녀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가한 값은 배열의 뒤에 맨 뒤에 위치해. 맨 뒤에.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하나 더 추가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추가했을 때 70은 맨 뒤로 추가된다. 자, 그리고 배열의 장점이 있는데 배열은 뭘 가지고 있냐면 배열은 가변 길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적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동적 크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동적 크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특정 언어는 그 배열을 선언할 때 그 배열의 길이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얘는 파이썬이랑 살짝 비슷합니다. 파이썬 배우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도 파이썬에서 리스트랑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이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열은 따로 길이를 정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집어넣는 데이터에 맞게 크기가 정해져요. 즉 크기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소를 어떤 값을 추가하거나 또는 제거함에 따라서 동적으로 그 배열의 길이가 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푸시 알려드렸죠? 푸시. 자, 얘가 뭐라고요? 얘가 배열의 데이터 추가다. 배열의 데이터 추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추가하면 해당 요소 값은 배열의 맨 배열 요소 값의 맨 뒤로 위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배열의 요소 값을 추가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또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들 다 외워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 외워야 된다는 건 아닌데 언시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언시프트. 자, 언시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 언시프트라는 건 뭐냐면 얘는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열의 데이터를 추가를 했을 때 배열의 요소값 맨 뒤로 위치한다 했잖아요. 이 녀석은 배열의 맨 앞에 요소값이 추가됩니다. 배열의 처음에 요소값 추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정말 그런지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넘버스 그 다음에 언시프트. 사실 언시프트를 여러분들이 쓸 일은 거의 없긴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라 쓸까? 5라고 해볼게요. 5.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넘버스 출력하면 어떻게 된다? 그 5가 배열의 맨 앞에 추가돼요. 보이시나요? 5가 이렇게 추가되는 거. 그래서 50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언시프트는 배열의 맨 앞에 추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배열에 내가 지금 보면 어떤 특정 값만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덱스만 사용하게 되면 인덱스는
배열의 특정 값, 뭐 예를 들어서 0번점에 0번째 값, 1번점에 1번째 값, 2번점에 2번째 값밖에 출력 안 하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값을 추가하고 싶다 라고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슬라이스라는 게 있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배열의 뭐라 할까요? 배열의 특정 부분만 출력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슬라이스. 자, 여기는 인덱스랑 인덱스가 이렇게 얘는 이제 시작 인덱스고요. 시작 인덱스, 얘는 끝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콘솔 로그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버스의 슬라이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5부터 20까지의 값을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0번째부터 2까지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면 10만 나오죠? 슬라이스는 이게 슬라이스의 특징인데 슬라이스는 배열의 특정 인덱스부터 시작 인덱스라 해야겠다. 시작 인덱스부터 특정 인덱스 마이너스 1까지의 요소값을 출력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0이라 했기 때문에 0번째부터 시작을 하는데 2번째라 했다가 2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2번째라면 얘가 20까지 나와야 되는 그게 아니라 그 전 마이너스 1인 10까지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20까지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3으로 써줘야 된다. 3으로 이런 식으로 써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열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이제 요 정도만 알면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의 데이터 삭제 한 번만 해볼까요? 배열의 삭제. 자, 뭐 추가가 있으면 당연히 추가가 있으면 뭐 했어요? 삭제도 있겠죠. 그렇죠? 삭제도 있겠다. 그래요.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나? 추가 있으니까 삭제. 삭제하는 방법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추가는 푸시라 했잖아요. 푸시라고 했는데 데이터 삭제가 있어요. 여기다가 쓸까요? 여기다가 배열의 데이터 삭제. 자, 삭제는 뭐가 있냐면 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팝. 보통 푸시팝이라고 하는데 근데 팝은 여기다가 내가 삭제하고 싶은 값을 뭐 굳이 쓰는 게 아니라 굳이 쓸 필요 없고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넘버스 그 다음에 팝이라 써볼게요. 팝.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출력했을 때 60을 추가했을 때 당시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요 녀석이죠. 요거. 자, 그러면 배열의 데이터 삭제하고 나서 요 넘버스를 출력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보세요. 어떻게 나오냐면 60이 제거가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팝만 쓰게 되면 얘는 뭐냐면 자, 팝이죠. 얘는 배열 끝에 있는 끝 요소 배열의 마지막 요소 값을 삭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팝을 이용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언시프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배열의 데이터 삭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얘는 삭제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삭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시프트라는 게 있어요. 시프트.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걸 다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시프트 같은 경우는 뭐가 삭제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프트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넘버스 출력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보시면, 여기 언시프트 한 다음에 시프트 하니까 뭐가 삭제했죠, 여러분들? 뭐가 삭제했어요? 5가 삭제했죠. 그죠? 그러니까 시프트라는 거는 배열 요소의 첫 번째 값을 삭제합니다. 시프트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 값을 삭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팝은 마지막 요소 값을 삭제하는 거라면 그 다음 시프트는 첫 번째 요소 값을 삭제하는 녀석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삭제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배열의 요것도 설명드릴까요? 배열의 삭제를 했으면 수정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수정은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수정 배열의 데이터 수정.
그러니까 데이터 수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넘버스에 나는 지금 이제 요거 삭제하고 난 뒤에 얘가 0번째잖아요. 0번째 데이터를 나는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0번째를 예를 들어서 뭐 15로 바꾸겠다. 이게 바로 데이터 수정이에요. 넘버스 출력하면 0번째가 뭘로 바뀐다? 15로 바뀌어있어요. 보이죠? 이게 배열의 데이터 수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배열 같은 경우는 내가 찾다 보면 요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한 27개, 아니면 한 60개, 70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중간에 뭐 60몇 번째 값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 인덱스기 때문에 일일이 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배열의 단점이라는 건 뭐냐면 배열의 단점이 있긴 해요. 배열의 단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데이터, 공통된 데이터를 묶을 수 있다는 거에서 이제 편한 점이 있긴 한데, 배열의 단점은 뭐냐면, 특정 데이터의 인덱스가 어디 있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일일이 언제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언제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index o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참고로 지금 얘가 알려드리는 거 다 배열 전용 함수입니다. 자, 배열에서 특정 요소값 위치 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덱스 확인이랄까요? 인덱스 확인. 자, 그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index o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제가 VAR이라고 쓴 거는 값을 말하는 겁니다. 값.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let find value다. find value. find 값을 찾는 거죠. 그냥 find num이랄까요? num. 자, 그러면 numbers의 index of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50이라는 값이 위치하고 있는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를 얘한테 넘기면 콘솔 로그에서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find number는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몇 번 위치할까요? 당연히 4번째 있다. 인덱스가 4번째 위치에 있다.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것만 일단 쓰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일단 반복문을 이용해서 배열을 순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열 순회. 여기다가 반복문을 이용한 배열 순회. 자, 정순 순회랄까요? 순회라고 쓸게요. 순회 버전 1. 자, 제가 버전 1이라 썼다는 거는 버전이 여러 개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넘버스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일단 let numbers 2라고 할게요. numbers 2. 자, numbers 2 해가지고 10, 20, 30, 40 있죠? 자, 순회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폼을 이용해서 순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or let i는 0번째, 그 다음에 i는 얘가 길이가 몇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얘가 마지막 인덱스가 4죠? 그러면 4까지 i 뿔뿔. 자, 그러면 콘솔 로그에서 어떻게 넘버스 2의 대괄호 열고 i번째 넘겨주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값을 순회할 수 있다. 자, 보이죠? 10, 20, 30, 40 나오는 거. 이거 5라 해야겠네요. 5. 배열의 길이니까. 자, 근데 지금 5는 제가 이걸 직접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직접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이 갑자기 추가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배열의 길이를 맞게 이것도 수정해줘야 되잖아요. 60 출력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배열의 길이를 알려주는 numbers length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5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반복문을 이용한 배열순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이제 향상된 포문이라고도 하고 포이치문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포, 그 다음에 let. 요거는 이크마스크립트 6에서 나온 문법이거든요. 제가 넘버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of라고 쓸 수 있어요. of. 자, of라고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요소값이 들어갑니다. 여기 10이 들어가서
콘솔 로그에서 넘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이 들어가서 출력, 20이 들어가서 출력, 30 들어가서 출력, 어디까지? 50 들어가서 출력하고 반복문이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의 단점은 뭘까요? 이 녀석의 단점은 역순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얘는 단점, 역순 출력이 불가능하다. 얘는 무조건 정순 출력만 가능해요. 정순만. 그러니까 10부터 50까지 이런 식으로 정순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뭐다? 역순 출력이 불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문을 이용한 반복문 순의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것도 이제 포이치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넘버스 2의 포이치라고 쓸 수 있어요. 포이치. 자, 포이치 한 다음에 소괄호에 펑션, 소괄호, 중괄호 해가지고 함수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다? 에로 펑션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생략 가능하고 화살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넘버라고 적어주셔도 되고 넘이라고만 적을게요. 넘.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넘 이렇게 쓰게 되면 넘이 출력이 돼요. 얘도 요거랑 실행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소 값이 매개변수로서 들어가서 10이 들어가 출력, 20 들어가 출력, 50 어디까지? 50까지 들어가서 출력이 된다. 자, 근데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일 때는 중괄호가 어떻게 된다? 생략이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어떻게도 줄였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줄였을 수 있겠죠? 중괄호를 생략해서. 아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한 줄로 코드를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죠? 훨씬 더 깔끔하죠? 한 줄로 쓰는 게.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순 출력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얘는 역순 출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포이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향상된 폼은 요 녀석도 그렇고 역순 출력이 불가능해요. 참고로.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배열 역순 출력이라 할까요? 역순 순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역순 순회는 요걸 사용해야 됩니다. 요. 자, 역순 순회 하려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인덱스가 마지막 인덱스가 4번째잖아요. 그러면 43210으로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4.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써줘야겠어요? i는 어떻게? i가 0번째. i 마이너스 감소해서 출력이 돼야겠죠? 그죠? 자, 보이시나요? 4, 3, 2, 1, 0 해가지고 인덱스 50, 40, 30, 20, 10 나오는 거.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를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를 계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전체 길이에서 뭐예요? 마이너스 1한 값이 이 값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이렇게 쓸게요. 그냥 let last index라고 쓰고 그 다음에 numbers 2의 length의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여기 4 대신에 last index 이렇게 집어넣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그냥 4예요. 4. 4. 그래서 이런 식으로 4, 3, 2, 1, 0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한 줄짜리일 때는 중괄호 생략이 가능해요. 중괄호 생략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교차 함수들이 존재하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배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됐습니다.